말씀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다들 전문가들만 계셔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이 우리 부산시에 계신 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히 모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계신 우리 김정희 도시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은 자본주의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자본주의로 운영한다는 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양산선 개통만 하더라도 양산선이 개통되는 노선이 사실 필요한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당시에 사실 저는 개통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통이 되면서 양산시와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나 그 도시개발을 하는 공사들이 건설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운영 비용은 사실상 아무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노선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냐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비수익 노선도 운영해야 되고 이게 버스랑만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는 도로들과도 경쟁을 합니다. 제가 금곡에 살고 있는데 노포동 노동조합에 감에 있어서 자동차를 몰고 가면 20분 만에 가지만 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탄소 정책,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건설되고 하지만 실제 현재 현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하고 자본주의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노후 인상의 자유도 없고 또 하나는 그 도시철도 노선이 개통되고 나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이익들이 전혀 환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 이익들은 모두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철도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설 비용을까지 분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변경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개선들도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의 영역을 열심히 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내부에 독점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들도 사실은 자판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복지에 의해서 다른 분야로 위탁이 나가고 있고 내부의 편의점, 마을버스 이런 것들은 교통공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여러 가지 정치적 마찰을 하기 위해서 신규 노선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용을 절감해라고 자본주의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다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다면 도시철도 인프라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저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집을 짓고 판다면 도시철도 운영하는 비용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역세권이란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택 토지 거래세를 신설한다거나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초과 이익에 대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상의 그 과세 권한이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재부와 중앙정부가 아까 우리 위영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그런 외국의 사례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 세금을 걷어서 주정부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가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해결하거나 아니면 직접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주변에 많은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들과 학교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2011년에 기사를 보니까 도시철도 풋카페 건설에 롯데백화점이 2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제 롯데백화점이 서면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익을 볼까 제가 상상해 봅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없거나 만약에 지하철이 없었다면 그 교통 혼잡을 감수하고 가만 차를 몰고 롯데백화점 이용할 사람이 늘 것인가? 오히려 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해당 이익을 보고 있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 사업 영역을 자본주의로 평가할 것이면 일본에 있는 동일본 철도처럼 아예 호텔 등등 부동산 개발까지 하도록 아예 자본주의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동일본 철도는 그렇게 해서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상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 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교통공사 이전에 교통공단이었습니다. 관광부문공단처럼 정부가 워낙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다시 전국 지하철 공사가 공단으로 변경되는 것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무임 손실에 대한 보전 요구는 기존의 관점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기존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해결이 어렵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투자돼야 됩니다. 과거에 버스 이후에 지하철이 생기면서 버스와 지하철이 교통수단을 했지만 전 위원장님 예. 발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무인교통시대가 옵니다. 과연 그러면 시민들은 무인교통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자본가들이 투여해서 무인교통수단을 가진 운송회사를 차릴 것이냐, 그 위에 과연 우리 부산 시민과 시민들의 교통의 이동권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시와 정부는 이러한 교통의 이동권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률들을 개정하고 기존의 교통을 운영하는 공사들이 계속해서 이동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만 우리 지역사회나 지방정부의 도시 계획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가 원래 자기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결제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저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